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 노을 정원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몸과 마음의 리듬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동료가 사라지고 자녀와의 역할이 바뀌며 건강이나 경제적 변화가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전처럼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이런 변화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잘못이 아니며 그것을 거부하는 데서 더 큰 스트레스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도 인연에 따라오고 가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말은 결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관계를 갖고 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달라지며 어려워지는 친구 관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마음가짐은 질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의 수가 사회적 자산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오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 목록을 훑어보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가를 기준으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둘째로는 기대치 조절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합니다. 예전처럼 매주 만나고 깊은 대화를 기대하는 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 대신 감사의 태도로 바꿔보세요.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면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로는 경계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와 여력이 제한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금세 지치고 그것이 원망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동시에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약함이나 실수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자비로 대하면 관계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경청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때로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은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짧은 질문, 고개 끄덕임, 공감의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다섯째는 공유하는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대화만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게 버거울 때는 작은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산책, 도서 모임, 손수 만든 음식 나누기, 정원 가꾸기 같은 소소한 활동은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키워줍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
훨씬 깊은 연대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용서와 화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오해와 상처가 쌓이기 쉽습니다. 상대가 오래된 잘못을 반복할 때 분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가능한 한 용서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한 선택입니다. 일곱째는 새로운 인연을 열어두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에 참여해 보세요. 몇 명의 새로운 친구가 당신의 세계를 넓혀줄 것입니다. 여덟째는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울 때 전화나 영상 통화, 문자, 메신저를 활용하세요. 짧은 안부 메시지 한 통이 관계를 잇는 큰 다리가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와의 연결에도 기술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는 자신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친구만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의존하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자기 내면을 돌보고 취미와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면 친구가 아니어도 삶이 충만해집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결국 좋은 친구를 만듭니다. 열번째는 감사와 표현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작은 고마움이라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덕분에 힘이 났어, 함께여서 좋았어 같은 말은 관계를 단단히 합니다. 그 말들이 쌓여 신뢰의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을 공격적으로 터뜨리기보다 나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연습하세요. 이 방법은 오해를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11번째는 인연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가고 어떤 관계는 스쳐 지나갑니다. 두 종류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스쳐가는 인연에도 감사하고 오래가는 인연에는 정성을 다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12번째는 공감의 깊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속사정이 다양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세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진심은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13번째는 서로의 변화 수용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친구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서로의 변화 과정을 존중하면 관계가 더 유연해집니다. 14번째는 경청을 통한 자기 성찰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속에서 나에게 던져진 질문을 찾아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15번째는 유머와 가벼움의 힘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를 느끼지만 가벼운 웃음은 관계를 풀어줍니다. 진지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16번째는 공감의 한계 인정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적 도움이나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권하는 것도 친구를 위한 진심입니다. 17번째는 감정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감정을 숨기게 되고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 대화는 때로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그러나 솔직함은 비난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18번째는 감사일기 같은 작은 실천입니다. 매일 사소한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의 작은 빛들을 더 잘 보게 합니다. 19번째는 용기 있는 중립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며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는 큰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립은 불가능할 때도 있으니 자신의 가치에 충실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20번째는 죽음과 이별에 대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별이 잦아집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미리 준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은 후회 없는 삶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 관계는 결국 나와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돌볼 때 타인도 더 쉽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는 곧 타인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문자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바꿉니다. 친구는 수명이 아니라 품격과 진심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조금씩 쌓아가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